가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 듣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수용체가 과발현되거나 이마티닙의 혈중 농도가 너무 낮은 경우, 그러니까 똑같이 네 알 먹어도 어떤 분은 뭐 배설이 빨리 된다든가 대사가 빨리 돼가지고 혈중 농도가 낮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보는 것처럼 이 스위치의 구조가 변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내성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글리백이 이거를 차단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는 이 회로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이렇게 질러가는 이런 우회 회로가 이제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안만 차단해봐야 이 회로는 이렇게 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차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이제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면은 내성을 이제 예방한다고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가 글리백 치료한 다음에 줄어들었는데 남은 그런 부분을 절제하는 거예요. 워낙 이 다른 뭐 위암이나 뭐 이런 이제 다른 종양에서는 일단 번지면은 수술로 보이는 걸 떼내는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뭐 마찬가지로 세포라는 거는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일 정도 작고, 그래서 지금 눈에 또는 CT에서 보이는 그런 병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 다른 세포수가 작게 남아 있는 부분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 만약 위에 원발한 게 어떻게 간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제 혈류를 따라서 이제 전이가 된다 했을 때 간에 어디든지 이제 전이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부위는 거기가 이제 그 환경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증식이 빠른 거고 어떤 부위는 생착은 했지만 증식이 좀 느린 거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위가 떼내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부분이 남아 있고 이걸 떼낸 순간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잘 자라는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수술한 노력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나 이런 데서 별로 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하지 않는데, 이 기스의 경우에는 제일 흔한 이제 그 내성의 그 원인이 새로운 내성 그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확률적으로도 암세포 수가 많이 있는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죠. 돌연변이라는 게 다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다 떼낼 수 있으면 수술면은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런 확률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더 확대하면 그런 부분에는 내성 이 돌연변이가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글리백을 쓴 다음에 줄어들고 눈에 보이는 거를 다 떼내면 그 부분은 떼낸 부위는 확률이 내성의 발현의 확률이 높은 그런 부분을 떼내면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내성의 발현이 확률이 낮은 부분은 내성이 없을 수도 있고 내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늦게 내성이 발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이 치료받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글리백 치료 후에 수술을 예전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고용암의 원칙에 따라서 남은 부분을 수술하는 것을 권하지 않았죠. 근데 어느 시점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또 이런 걸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또 절제를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물론 그런 데에는 우리 외과 선생님들이 뭐 다 그런 걸 능수능란하게 별 부작용 없이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러면은 수술을 안 했던 경우하고 수술을 했던 경우를 이제 한번 비교해 볼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글리백에 다 잘 듣는 환자들만 한 거예요. 전이가 있어서 글리백 썼으면 많이 잘 들었는데 그 남은 부위가 절제가 가능했는데
예전에는 생각을 그렇게 못했고 했기 때문에 절제 안 하셨던 분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거를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절제하신 분을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을 했던 환자분이 수술을 하지 않았고 그냥 근리백만 계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내성세포가 발현해가지고 이제 안 듣는다고 판정이 될 때까지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빨리 이제 그런 게 오잖아요. 근데 이건 늦게 하고 그게 이런 무진행 생존 기간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생존 기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여기 수술하지 않으신 분은 빨리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많아졌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수술하신 분은 이렇게 늦게까지 생존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곡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 한 지금 120만 쓰면은 한 10년 정도 돼서 수술하셨던 분은 한 80%가 살아 계시는 거, 여기에 이제 수술하지 않으셨던 분은 한 30%밖에 못 살고 대개 한 70%는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리백에 들어서 듣는데 줄다 남은 거를 적극적으로 떼내는 거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그게 수술이 뭐 너무 위험한 수술이 되면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수술의 위험이 웬만해서 그 뭐 별 문제가 안 될 정도이고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과 선생님의 경험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병원이나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안 했을 때 하고 나중에 이제 수술을 많이 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기별로 한번 비교해 봤어요. 2001년에서 2007년에 이때는 별로 안 하다가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 2008년, 2015년은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그런 때인데 보시면은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게 옛날에 치료받았던 분, 이게 이제 나중에 치료 시작했던 분에서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적극적인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글리백이 안 듣는 경우에 뭐 일부가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뭐 여러 병변이 있을 때 다 막 전반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국소적으로 진행하신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떼내고 그냥 또 글리백을 계속 쓰면은 또 효과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떼낸 후에도 전신 치료는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내성의 원인 중에서 이렇게 글리백의 농도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용량을 더 높여주면은 혈중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0ml 용량에 듣지 않는 경우는 이제 800ml로 올리면은 여기 이제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한 3분의 1 환자에서 줄거나 아니면 안 줄어도 이게 나빠지지 않는 그런 게에서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800ml를 쓰면은 부작용이 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데이터는 800ml를 쓴 환자에서 아까처럼 3분의 1이 좋아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겁이 나니까는 이제 저도 여기 이제 있어 보면 우리는 800ml를 권하는데 딴 병원에서 오신 분들은 뭐 좀 안 듣는 것 같으면 600ml를 올렸다가 그다음에 또 800ml를 올리거나 아니면 600ml 주저앉거나 뭐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농도가 낮아서 그러면 데이터는 농도를 올려주는 거로 해서 2배 약을 썼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거보다 뭐 반 낮은 200ml만 올려가지고 과연 그거를 내성을 극복하고 효과로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800ml를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해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800ml를 하면 잘 못 견뎌요. 근데 400ml로 이러신 분들은 되게 400ml 쓰다가 안 들으시는 분들은 400ml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 상태에서 800ml를 올리면 그렇게 크게 물론 부작용이 더 있는 건 사실인데
견딜만은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개 빈혈, 부종, 피로감 이런 게 이제 심합니다. 근데 빈혈은 우리가 이제 또 그뭐 에리스로포에틴, 그러니까 조혈 자극 호르몬 주사 같은 걸 놔드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종도 뭐 이뇨제 같은 걸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대부분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400ml에서 800ml로 올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리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건 우선 800ml로 올리고 안 되면 600ml로 내리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훨씬 과학적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는 이제 다른 글리백하고는 다른 이제 약을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걸 이제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약으로 개발된 게 이제 수텐이라는 약이죠. 수니티닙. 그거는 이제 이마티닙이라는 게 이 키타고 PDGFR 알파 이 수용체를 이제 저해하는 그 효과만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위해서 수텐이라는 약은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세포라는 게 이제 진행하려면은 이제 새로운 혈관이 분포가 돼가지고 피가 가해진 효과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마티닙에 안 듣는 환자에 대해서 수텐하고 이제 위약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국제적인 임상이 있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무진행 생존 기간이 1개월 2주에서 6개월 3주로 이제 아주 유의하게 증가됨을 증명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수텐이 허가가 되고 그러면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전에 이제 2010년에 보고를 했었는데 한 88명 환자 해봤더니 그 성적이 굉장히 뭐 비슷합니다. 여기서 10%에서 부분 반응, 그다음에 69% 불변에서 한 7, 80%는 뭐 진행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중앙치 7개월 정도는 약의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은 이따가 뭐 나오겠지만 한 이게 뭐 글리백보다는 부작용이 좀 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대개 부작용이라는 건 또 약의 용량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용량을 많이 쓰면 부작용이 많고 용량을 줄이면 부작용이 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뭐라거나 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글리백 800ml를 쓰면은 아까 뭐 견딜만 하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가 이제 그게 안 듣게 돼서 수텐으로 넘어가시면은 그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부종이라든가 뭐 빈혈 이런 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다가 용량을 결국은 한 3분의 2 정도의 환자는 용량이 원래 권고된 것보다는 좀 줄여야 되겠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9% 환자에서는 이제 치료를 결국은 이제 이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혈 혈소판 감소, 수족증후군, 구내염이 흔하고 3도 이상에서는 이제 이런 특히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수족증후군 이게 제일 많죠. 그건 이따가 아마 우리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제 용량을 감량하면 이제 되게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감량해서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 쓰고 딴 약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감량하더라도 효과만 있으면은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연구에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건 37.5mg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계속 쓰는 거를, 근데 만약 부작용이 있으면은 뭐 4주 먹고 2주 쉬는 거로 한다든가, 또는 37.5mg에서 25mg으로 이제 줄이는 거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25mg을 뭐 2주 쓰고 1주 쉬고 이렇게 하는 걸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환자분이 견딜 수 있으면서 효과가 유지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이 이제 레고라페닙이 스티바가라는 약이 이제 개발이 됐죠. 이건 또 이제 수텐하고 비슷하게 신생혈관 억제 작용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삼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이 됐는데, 우리가 그 이마티닙, 수니티닙의 국제적인 삼상 연구에는
못 들어갔었어요. 우리나라가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위상이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스티바가 임상 연구에는 제가 이제 그 운영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5개 병원이 이제 참여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스티바가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볼 때 늦지 않게 우리 환자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제 위약에 비해서 이 스티바가 쓰신 분이 이제 0.9개월 대 4.8개월로 이제 유의하게 연장이 됐고, 우리 병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바가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허가가 나서 보험 적용되기 전까지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 이제 다행히 바이엘에서 이제 해줘서 레고라페닙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해도 한 46명 환자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역시 이 효과가 한 4.5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고, 그거는 이제 국제 연구 결과하고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게 글리백을 이제 재투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티닙이나 수니티닙에 다 안 듣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스티바가가 나오기 전에는 그거 쓴 다음에 쓸 게 없었고, 그다음에 스티바가 나온 다음에 스티바가도 한 4.5개월 중앙치 하면 또 안 듣게 되면 쓸 게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제 이마티닙이 허가가 되면 그다음에 이게 쓰는 거는 의사의 재량에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일본만 해도 뭐 이마티닙을 안 들어서 근데 나중에 다 재투여하고 뭐 이런 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다 삭감됩니다. 그거 다 못 쓰게 해요. 병원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쓰게 해야죠. 병원에서는 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낸 게 이 임상 연구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마티닙을 예전에 안 듣게 됐지만 그걸 다시 쓰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위약을 쓰는 것보다 나은지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은지를 위약을 대조군으로 해가지고 하는 임상 연구를 이제 고안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환자들이 이거를 이제 무료로 이마티닙 재투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위약을 처음에 들어갔어도 이제 만약 이제 연구에 들어가서 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안 듣게 됐다. 그러면은 이 환자가 위약을 먹고 있었는지 진짜를 먹고 있었는지를 이제 봐서 만일에 진짜 약을 먹고 있는 환자는 뭐 그 계속해도 되고, 그다음에 위약을 먹고 있던 분은 그때 다시 이제 글리백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 중에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환자들이 또 글리백을 이제 투여할 받을 그런 기회를 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 위약을 한 것보다 이제 글리백을 재투여했더니 한 2배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개월 수는 중앙치는 낮지만 이제 일단은 유효한 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행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뭐 약을 못 쓸 정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크기가 예를 들면은 뭐 20%가 증가되면은 이제 진행이다, 또는 새로운 병변이 생기면 진행이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졌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제 글리백을 쓰고 있으면은 그 또 진행을 또 이만큼 이제 안 쓰는 것보다 이제 도움이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존 기간에도 도움이 될 거지요. 그렇게 예상을.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위약을 받으신 분한테는 계속 위약을 받게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위약에 드신 한 분이 여기 우리에서 연구 목적만 달성하면 그 다음에는 글리백을 쓰실 기회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0.9개월 정도의 차이만 있고 그 다음엔 양군 모두 다 글리백을 쓰시게 했더니
생존 기간에는 차이가 안 났죠. 이 통계적으로. 그건 뭐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뭐 수니트닙이나 레고라페닙 연구도 다 위약군에 들어가신 분들은 진행하게 되면은 다 그 진짜 약을 먹게끔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존 기간의 차이는 증명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험 그 허가가 되고 보험정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게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은 저기 됐지만 생존 기간의 연장이 증명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거를 아직도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보험 적용도 물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뭐 이 환우회 때마다 늘 얘기했는데, 이 환우회라는 게 이런 거를 주장을 해서 관철을 사실은 시키는데 힘을 쓰셨으면 했는데, 사실은 그 점이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어쨌건 이런 이제 결과로 지금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 때는 이제 글리백을 재투여하는 것을 권한다. 이렇게 다 가이드라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 들어가신 분들이 뭐 중에 돌아가신 분들 많죠. 옛날 아주 좀 된 연구니까. 근데 이 중에 아주 우리가 특별하게 결과가 좋았던 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또 좀 생각이 다르실지 몰라요. 그 당시에 56세 여자분이셨는데 2004년 6월에 천안 당국대에서 소장에 있는 종양을 수술했어요. 아마도 그 기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이 병원에서 이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009년 6월에 복벽 및 골반 부위에 이제 종괴로 다시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기스트에 합당한 거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기스트가 있다가 이게 재발된 거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 부위에 2009년에 재발된 걸가 바로 요 부위에 복벽하고 요 골반 부위에 여기에 이제 혹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글리백을 이제 사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에 이제 이게 뭐 조금 안에 내부 음영이 좀 떨어져서 결국 이제 괴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커졌다가 또 좀 또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큰 변화 없이 한 1년 지났고, 한 1년 5개월 후에 이와 같이 이제 명백하게 병이 진행하는 거를 이제 발견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진행이라고 판단해서 글리백을 증량을 이제 8알로 했는데 1년 6개월 후까지 괜찮다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환자분은 이 당시는 이제 지금 제가 그 글리백 농도 측정한 결과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도 이분한테는 글리백 농도가 아마 레알로는 적절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글리백 증량 후에 이렇게 오래 잘 유지된 걸 보면은. 근데 어쨌건 2012년 6월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텐을 이제 바꿨는데 이때는 수텐은 뭐 안 듣고 한 1개월 후에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스티바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우리 라이트 연구에 참여해서 글리백 재투여하는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글리백 재투여하는 그런 이제 때 속하셔가지고 처음에 이랬다가 글리백 2개월 후에 이렇게 되고 5개월 후에 이렇게 되고 9개월 후에 이렇게 되고 17개월에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준 환자는 뭐 굉장히 드문데 우리가 이제 이게 글리백 재투여했을 때 이전에 안 들었었기 때문에 진행을 억제하는 거를 기대하는데 이 환자는 굉장히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은 종양, 그러면은 우리 남은 종양을 적극적으로 떼보자 그래서 2014년 4월에 이 부분을 떼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괜찮다가 계속 글리백 쓰는 도중에 2016년 5월 달에 이렇게 골반 부위에 뭐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또 떼보자. 이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했더니 기스는 맞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떼었으니까 또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글리백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2018년 3월 얼마 전에 오셨을 때도
글리백 계속 복용하고 있는데 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이전에 글리백 수텐에 다 실패하고 글리백을 다시 쓰기 시작한 다음에 줄어들었다가 이제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여기 이제 글리백 제투혈을 2012년 8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호전되고 남은 종양 수술하고 또 다시 출현한 종양 수술하고 이게만 6년 가까이 이제 글리백 재투여해가지고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뭐 대부분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개별로 사실은 그 반응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대표적으로 이분은 뭐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적극적인 수술을 하는 그런 전략을 일찍부터 도입한 게 우리 병원에서의 그 치료 성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밖에도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경우는 나중에 또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막 붓고 복수가 차는 거가 이제 뭐 병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로 생각해서 약을 올리고 그러면 더 심해지고, 사실은 그게 부작용인데, 또는 뭐 또 크기가 일단은 앉아가지고 안에 괴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지면은 안 듣는 줄 알고 또 뭐 약 올리고 뭐 약을 바꾸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경험이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다 합쳐져서 아마 그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연구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이제 스티바가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약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약이 블루프린트사에서 나온 블루 285라는 약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글리백에 대표적으로 안 듣는 이제 유전자형이 D842V, PDGFR 알파, 이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어떻게 잘 공격해서 억제하는 그거를 이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일상을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제 뒤늦게 여기 합류하게 돼서 그래도 한 10여 명의 환자분이 여기에 이제 참여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보고된 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있는 그 환자분 데이터는 못 보여드렸는데, 뭐 여러분이 아마 소문을 들어서는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 효과를 보신, 물론 다 효과를 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티닙 및 수니티닙에 실패한 환자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레고라페닙을 휴지기 없이 계속 투여하는 이상 연구를 했었죠. 이거는 왜냐하면 스티바가 쓰신 다음에 이제 표준요법이 3주 먹고 1주 쉬는 건데, 3주 먹을 때 용량도 160mg으로 높기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약을 감량하시는 분도 많을 뿐 아니라 1주 쉬는 동안에 증상이 악화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배가 혹 때문에 이제 휴지기 때 막 배가 아프다가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하면 배가 안 아파지고, 이런 거는 당연히 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계속 먹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제약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만들어서 실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연구를 완료했는데, 이거는 또 역시 결과는 뭐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다고 말씀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이 학회에 이제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때 일상에서 한 이 약을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3상 연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도 5월 말부터 시작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텐에 실패하신 분 중에는, 최근에 실패하신 분은 요 연구에 기다리시라고 저희가 해서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 들어가면은 이마티닙, 수니티닙에 실패한 다음에 이 새로운 약제인 블루 이 약이 285 약
이거나 아니면은 스티바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스티바가를 받으면은 당연히 표준 치료를 받는데 그것도 이제 무료로 받는 거고, 그다음에 블루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더 나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두 가지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아마 똑같이 이제 뭐 스티바감에서 실패하면은 이 블루 이 새로운 약을 다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준 치료에 모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마티닙을 우리가 재투여하는 거를 전에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과연, 근데 이게 또 연구가 없으니까 이제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경우에 계속 투여를 안 하고 중간중간에 쉬어도 그러니까 진행을 억제하는 면에서는 뭐 비슷하게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성 세포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이제 실험적인 보고도 있어서 지금 현재 이마티닙을 재투여하는 경우에 이렇게 계속 투여하는 거하고 일주 투여하고 일주 쉬고 하는 이런 걸 비교하는 그런 이제 임상 연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모든 약에 실패하신 분은 이 연구에 들어가서 치료받으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여러분 요즘 뭐 면역 치료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고용암, 뭐 흑색종, 뭐 폐암, 뭐 특히 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위암에서도 최근에 효과가 이제 입증이 됐는데, 그런 면역 관문 억제제가 이 6종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효과가 잘 증명이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임상 연구도 별로 없었지만 어쨌건 이 약제가 또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약제약 다 안 드시는 분들한테 투여해보는 그런 임상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발표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블루 285 이 약이 아까 PDGFR 알파 D842V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제 개발된 약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그 종양의 크기를 이제 밑으로 가면은 줄어든 걸 정도를 얘기하고, 위로 가면은 이제 커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왼쪽 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D842V를 가지신 환자분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다 거의 대부분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줄었고 이쪽은 많이 줄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D842V에는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D842V 아닌 다른 돌연변이 환자에서도 이제 이렇게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효과가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고 이런 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면역요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2시 15분 이제 다 됐네. 우리가 이제 워낙 정상적으로 이물질이나 다른 세포가 몸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이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면역 반응이 시작이 되면 우리 몸에서 또 그거를 과도하게 안 일으키려는 조절하는 그런 기전이 있어요. 그걸 제어하는 기전. 그거를 이제 면역 관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생기고 조절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암세포가 요걸 이용해서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을 아예 처음부터 면역 관문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한 걸 발견이 돼서, 그래서 그 면역 관문을 이제 차단시키는 그런 치료제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흑색종이나 폐암이나 뭐 이런 데 효과가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마찬가지로 이 기스에서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임상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있네.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까 유전자
검사는 진단 때도 이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키 염색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확진이 안 되니까 그런 확진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만 또 하는 경우는 이 원래 이제 PDGF-알파 유전자 변이가 없는 경우 그러면 다른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약이 있는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워낙 시행하는 PDGF-알파 유전자 검사 말고 또 이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혈액 내 종양 DNA 검출을 위해서 또 이제 저희가 여러분한테 이제 혈액을 좀 더 뽑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내성 유전자가 이제 획득이 돼서 내성이 일어나고 이런데 그거는 조직을 매번 조직 검사를 해서 볼 수가 없죠. 그건 조직 검사는 어려운 거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이런 종양에 있는 종양 유전자가 혈액 내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분석 기술이 민감한 기술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조직 검사 안 하고 혈액 내에서 종양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피를 뽑아 가지고 이제 어떠한 경우에 어떤 유전자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는 그걸 보고 우리가 약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이제 감사를 드리지만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전에 글리백이나 수텐이나 이런 약들이 다 지금 도움을 받는 거는 그 예전에 환자분들이 다 임상 연구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환자를 위해 또는 모르죠. 이제 본인이 지금은 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뭐 재발해 가지고 나중에 또 이거를 이 결과에 도움을 받으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 자신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유전자 변이에 관해서는 최근에 그 정부에서도 이 유전자 변이에 따른 새로운 약 개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들한테 희망인 걸 알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하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 드는데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글리백에 안 들으시는 분의 경우에 새로운 뭐가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킷과 PDGF-알파 아닌 다른 유전자에 대한 이런 유전자 검사를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약을 해볼 수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글리백에 안 듣는 시점이 왔을 때 다시 조직 검사를 하고 이런 걸 하자고 저희가 아마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마티닙 치료는 효과는 높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들은 내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고 이마티닙 치료 후에 남은 종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술 치료로 이마티닙에 대한 내성 발현을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고 표준 2차 치료제인 수니티닙, 3차 치료제인 레고라페닙 그리고 이마티닙을 재투여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또 내성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약제 임상시험에 적극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